안녕하십니까. 기해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찾아뵙는 JTBC 시사 진단입니다. 이 새해가 시작된 만큼 오늘은 전라북도가 올 한 해 극복하고 또 돌파해야 될 굵직한 과제들을 큰 그림 차원에서 잠깐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고견을 들려주실 세 분의 패널 모셨는데요. 한꺼번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성엽 국회의원, 또 곽병선 군산대 총장, 이형규 새만금위원회 위원장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전라북도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될 텐데 미리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새해 벽두인 만큼 좀 덕담으로 좀 흐르기 십상인 감도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전라북도의 현실과 과제를 제대로 좀 들여다볼 수 있도록 좀 글쎄요,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들어주십사 이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전라북도에서 있었던 가장 큰 이슈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GM 군산공장의 폐쇄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관련된 뉴스 한 대목 보고 나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이 지난 6월 GM의 구조 조정에 따라 가동을 시작한 지 22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난해 7월 폐쇄된 지 1년 만입니다. 2천여 명의 근로자가 떠났고 160여 개 협력업체 가운데 30%가 문을 닫았습니다. 군산시에는 여러 가지 좀 일자리를 알아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신다는 분도 있고. 남은 업체도 근근히 버티는 등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GM 군산공장 활용 방안 마련과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후속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조선, 그다음에 그 자동차 업종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최우선이죠. 예. GM 군산공장 폐쇄 그리고 그보다 앞서 1년 전에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이 중단됐죠. 정부에 대해서 그 후속 조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만 근로자들도 그렇고요. 협력업체들도 그렇고 피부로 체감할 만한 그런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전라북도 전체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군산 지역에 좀 더 문제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곽병선 총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체감할 만한 조치가 부족한 것이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좀 말씀을 좀 들려주시죠. 예, GM이 폐쇄된 이후에 군산시 전라북도 정부가 단기적인 대책은 나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급여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고용 전원 문제, 그 다음에 긴급자원, 자금 지원 문제 이런 단기적 대책은 나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근원적 대책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당장 그 GM 공장이 제3자 매각이든지 또는 SPC 방법에 의한 재생산이라든지 어떤 구체안이 나와야 되는데 산업은행이 일정 비율 출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정부가 좀 강력한 의지 표명이 없었는지 어쨌든 GM 공장의 매각 문제 또는 재사용 문제에는 아직도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 2천억 정도를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근원적 대책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크게 체감할 만한 효과는 그래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근원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군산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다시 재가동되거나 GM 군산 공장을 재활용하거나 이런 것이 대책이 될 텐데 이게 어떻게 쉽지는 않은 일일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면은 저 완주 봉동에 있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아주 3대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또 한국GM 군산공장. 근데 이제 군산 지역에 있는 그 3개 중에서 2개가 2017년도 이어서 또 작년도에 이렇게 가동 중단되거나 이 폐쇄되는 이 조치는 굉장히 그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우리 중앙정부가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배려나 고려가 너무 미흡했다 이런 점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당초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는 공공물량 발주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했지만은 그냥 속절없이 가동 중단이 됐단 말이죠. 또 그 한국 GM 군산공장이 원래 GM 한국공장이 3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저 경남 창원에 있는 것이 있고 또 부평에 있고 그러니까 창원이나 부평에 대해서는 뭔가 고민을 하고 또 국비를 지원해 가면서 회생 대책을 마련하면서도 왜 가장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려운 지역인 전라북도에 있는 한국 GM 군산공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방구 언급도 없이 그냥 문만 닫고 아까 단기적이고 좀 미봉적인 그런 대책들 이런 정도만 취하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저는 그 정부가 어려운 조선소 지역들 다른 데는 다 대책을 찾으면서 전라북도 군산에 대해서는 왜 대책을 찾는 노력을 안 했던 것인지 하여튼 좀 그런 어떤 형평성 측면에서 균형 측면에서 대단히 좀 서운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뭔가 좀 발전적인 대책을 좀 찾았으면 쓰겠어요. 저는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만금을 방문해서 뭐 새만금에다가 태양광 발전소 1,200만 평을 깔겠다라는 정도 와서 발표를 하시고 가셨습니다만은 그 정도는 저는 직접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우리 전라북도는 수소전기차를 생산하는 여건을 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탄소 산업을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일진에서 수소 탱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떠난 한국 GM 그 군산 공장 부지를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매입하게 해서 거기를 미래 자동차, 뭐 수소전기차 생산 전진지 기지로 좀 만들어 간다는 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인 저는 그 군산 사태에 대한 대책이지 거기에 뭐 새만금에다가 더군다나 그 자체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수상 태양광 1,200만 평을 하겠다라고는 대책 정도 이렇게 내세우는 것은 저는 전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배려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이제 정치적인 시각으로 이제 들여다보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는 시각이라고 보고요. 말씀해 주셨던 새로운 미래 산업을 창출하는 일, 또 그리고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조금 나중에 좀 얘기가 나오기는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시장의 이런 문제를 정치적 시각으로 물론 바라볼 수 있기는 할 텐데. 뭐 군산 지역이 심각하고 이제 단기적인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나왔지만은 단기적이고 미봉적인 처방만 있고 그런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은 공감하고요. 근데 제가 정부 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참 난감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을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그런 측면이 있고. 근데 다만 내가 볼 때는 정부가 나름 고심을 한 흔적은 보인다. 그래서 금년도 산업업무부에 보면은 군산 지역을 중고자동차 수출 전문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총사표 1,140억 정도 책정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은 나름 고민도 했고 정부 예산도 책정이 돼 있고 그래서 실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여서 정부가 나름 속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이제 군산 경제가 갖고 있는 조선 자동차 제조업에 이게 과연 앞으로도 계속 경쟁력이 있는 거냐. 물론 뭐 어떻게 뭐 조선이 좀 요새 회복이 된다고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얼마나 가겠냐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정말 보다 큰 대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어떤 자동차 대체 산업이라든가 어떤
그 앞으로 나아갈 미래 산업의 어떤 생태계 조성 문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선 뭐 이거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지만은 중고 자동차 수출 전문 단지 이건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여러 가지 정책이 펴지면은 물론 이제 관련 기업들이 와야 되니까 어려움은 있겠죠. 이전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전라북도가 이제 예태 면제 사업을 신청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 또 하나는 자율주행 상용차 맞아면은 글로벌 전쟁기지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을 신청해놨는데 이런 것들이 새만금 여건하고 아주 잘 맞는다. 그리고 잘만 되면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그래서 이게 미래형 산업 생태계 조성에 우선적으로 시범지구만 선정되면은 많은 자율주행 차들이 시범 테스트도 하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선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 좀 더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을 가리고 논의를 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글쎄 뭐라고 할까요? 좀 표현을 좀 거칠게 하면 좀 판을 아예 좀 바꿔야 되지. 그렇죠. 지금 패러다임 가지고는 변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염두해야 되지. 예. 지금 뭐 GM 자동차 폐사하지 마라. 조선소 빨리 개통해라 해가지고 이건 단기적인 위본적인 체계 언젠가는 또 겪게 할 아픔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분 아플 때 좀 제대로 좀 길게 체질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혹시 이제 그렇게 산업의 뭐 지도를 좀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사이에 당장의 일자리를 잃어버리신 분들 또 그리고 원청업체가 이렇게 어려워짐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들, 작은 하청업체들 이런 분들이 계속 좀 부드럽게 나갈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중간에 좀 대책을 찾는 이런 일도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하는데 군산형 일자리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었어요. 광주형 일자리 비슷하게 해서 전라북도도 약간 관심이 있어 보이는 것 같던데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군산형 일자리 관련해서? 예, 저도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저희 대학에서 이제 포럼도 열었고 내용을 좀 대충 알아봤는데 광주형 일자리가 근본적으로 실패한 이유는 지방 정부가 먼저 주도권을 잡고 시행한 거에다가 이제 또 노조가 이제 반발을 해서 좀 어렵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이제 통도 후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독일은 그 당시에 이제 폭스바겐 기업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가 앞으로 이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 유치를 위해서 군산형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노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데 문제는 이제 기업이 입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기업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군산 지역에 새롭게 투자할 만한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이영규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군산 문제를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문제가 있고 중장기적인 문제로 좀 나눠서 중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 중고 자동차 그다음에 건설기계 수출 단지를 군산에 조성하는 것은 기존의 지행 공장이라든가 또 군산에 많은 그 건설 뭐 두산 인프라코어라든가 건설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건설 부품 연구원이라든가 관련 연구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부지만 확보되고 정부가 어느 정도 예산만 투입이 되면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5,000명 정도 일자리가 당장 창출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문제고 군산형 일자리의 문제는 기업이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금부터 경사노 이렇게 협력 차원에서 앞으로 한 4, 5년을 두고 긴 호흡을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공론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당장 우리들끼리만 앉아가지고 군산형 일자리를 뭐 논의를 해본들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업이 들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군산형 일자리의 문제는 좀 긴 호흡으로 보고 우선은 당장 시급하게 지금 현재 만여 명의 그 실직자 이분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 이런 문제는 중고 자동차 부품 단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이런 문제는
뭐 건설을 해야 된다든가 구축을 하는 단계에서 당장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예. 그런 문제를 좀 나눠서 생각을 접근을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중고자동차 전문 단지에 대해서 두 분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셨고요. 뭐 군산형 일자리 방식이 됐건 또 다른 방식이 됐건 간에 어쨌든 군산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나야 GM 군산 공장의 재활용 문제도 풀리는 그런 문제라고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전라북도에서도 이른바 미래형 자동차 좀 산업을 좀 키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잠깐 화면을 좀 하나 준비했는데 함께 좀 같이 보실까요? 예. 이른바 자율주행 전기 상용차 산업 육성 계획을 지금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2,300억 원을 투입해서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뭐 사고 같은 건 나지 않아야 되니까 사고 회피 기술이라든지 이런 핵심 기술 28개를 개발해서 이런 작은 협력업체들에게 전파를 하고 그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장비를 구축하고 연구 공간을 마련하고 실증 기반을 구축한다. 이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또 하나는 수소자동차 육성인데요. 이것도 역시 유성희 의원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23개 설치하고요. 수소차 14,000대, 수소버스 400대 보급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현대차 전주공장이 2020년부터 현재의 라인을 수소차 생산 라인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과 맞춰서 전라북도 전체를 좀 수소차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꾸며보겠다, 갖고보겠다 이런 이제 계획인 것 같은데 일단 저런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평가하시는지 좀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성희 의원께 좀 들어볼까요? 예.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고차 뭐 수출 복합 단지를 만들겠다. 이건 인천에서 이미 우리나라 전체 물량의 88.3%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벌써 그 이야기가 군산 지역에 나오니까 인천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어요. 예. 그런 제로섬 게임적인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효과도 적고 또 지역 간의 경쟁이나 반발 때문에 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방금 좋습니다. 저게 지금 전라북도 계획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채택해서 확정한 계획인지 이 여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만은 저는 전라북도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민간 영역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100% 국가가 지분을 갖는 산업은행이 개입된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런 산업은행 등을 통해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했으면은 야 그거 팔아라 매각을 해라 해서 하여튼 국가가 적극 개입을 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또 유도도 해서 아까 같이 말씀드린 뭐 전기차가 됐든 자율주행 아니면 뭐 수소 전기차가 됐든 뭔가 그걸 할 수 있는 저는 여건이 전라북도에 된다고 봐지거든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고 또 전라북도에 아까 탄소 산업이라든지 수소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차피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강력하게 좀 전라북도가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해서 관철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 이제 그와 함께 기왕에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 새만금 사업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래지향적인 어떤 신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치해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기업 유치를 하려면은 기본 인프라가 제대로 깔려야 하는데 언제적 전북권 국제공항이 아직도 터덕거리고 있어요. 에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에타 받을 필요도 없는 사업입니다. 97년도에 이미 전북권 김제공항이 전부 타당성 검토 다 받았어요. 이미. 또 하게 될 겁니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도 에타 면제 사업으로 분류가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새삼스럽게 이 시점에 와서 에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마치 에타 면제해 주는 것이 크게 뭐 전라북도 도와주고 생색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생색낼 일 아닙니다. 이거 빨리빨리 에타 면제해서 새만금 국제공항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또 새만금 신항이 굉장히 어설프게 추진을 두고 있어요. 뭐 화물선 2만 톤, 컨테이너선 3만 톤 정도 배가 들락거리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정도 항구 만들려면 뭐로 새만금 신항을 만듭니까? 차라리 군산 신항을 잘 준설해서 써버리면 되지. 그러지 말고
새만금 신항은 적어도 한 10만 톤 정도 크루즈왕이 정박할 수 있을 알겠습니다. 정도 이런 예. 어떤 새만금 신항을 빨리 기본 인프라를 만드는 데 주력을 해주고 예.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신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가는 게 좋은데 그런 기본 인프라 만드는 일에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란 말이죠. 예, 현재.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부에 강력하게 예. 촉구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새만금 공항 신항 얘기 좀 이따 나중에 또 나올 테니까 그때 좀 더 덧붙여 주시고요. 자율주행은 제가 예.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로 있을 때 예. 어쨌든 우리나라 중대형 상용차의 94%를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합니다. 예. 그래서 이 상용차가 좀 경쟁력이 있겠다. 그래서 새만금하고 연계시켜서 자율주행 상용차 시범단지를 구축하자. 그때부터 연구를 해서 이걸 연구원을 뭐 단대시켜 만들어서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예, 산업연구원 부를 받으니까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 예. 경쟁력도 있다. 예. 왜냐하면 새만금 내부의 안쪽에 지금 내부 도로를 거의 사용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걸 주행 시키려면 별도로 돈 들 것도 없다. 그래서 굉장히 산업연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예타민제 사업으로 그 공항하고 이 두 가지를 올렸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의지가 좀 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산자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새만금의 전기 상용차 글로벌 전진기지는 이건 잘 됐으면 좋겠고요. 미래형 산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예. 또 하나 이제 아까 그 중고 자동차 수출 전문 단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인천에 많이 있기 때문에 기업 아무리 정부가 이제 한 지금 1,140억 예산을 짜놨더라고요. 그래서 중고차 수출 거래소, 경매장, 품질 인증, 비즈니스 센터, 수출업체 인주단지 조성이라든가 중고차 튜닝 사업도 굉장히 큰데 이런 걸 하겠다고 이제 정부 계획에는 발표돼 있는데 문제는 이런 기업들이 입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업체가 새로 생겨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 기존에 다른 데 있는 기업들, 특히 인천에 있는 기업들이 와야 되는데 예. 우선 그 기업들이 이전을 꺼려 하죠. 예. 그러려면은 인천에 있는 것보다 전라북도에 오는 게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저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처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렇다면 좀 임대료를 거의 무상으로 한대준다든가 뭐 그런 정책을 우리가 같이 세부적인 사항을 잘 논의해야 이게 가능하지. 정부만 믿고 해서는 이게 성공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정보가 고시에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 기업들을 유치해서 올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상용차 관련해서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유일하게 현대자동차 수소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자동차가 전기로 가느냐 수소로 가느냐 논란이 많고 이미 어떤 사람은 이미 대세가 전기를 기울지 않느냐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국 같은 데는 거쳐가기 때문에 과연 수소가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현대자동차가 수소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유일하게 수소 사용차를 생산하는 데가 이 전주 공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 수소 사용차 전준기지를 수소 사용차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정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현대자동차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자동차 기업이 하겠다고 정부가 밀어주겠다 하니까 전라북도에서 이걸 또 잘 활용하면은 충분히 차별성 경쟁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말하자면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수소차들이 다 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말하자면 그 특히 이제 말하자면 노조하고 이런 관계 협의가 잘 돼야 되거든요. 지난번 사용차 생산 시설을 늘리려고 할 때 노조 쪽에서 늘리지 못 늘리겠거든요. 나중에 늘렸다가 줄이면 또 해고할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 하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노력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대에는 이제 저물고 뭐 전기차, 자율 주행차, 뭐 수소차 이런 새로운 미래형 자동차의 시대가 온다는 데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계신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런 계획이 뭐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만 국가나 행정기관이 그린 그림이 그대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거나 그대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대로 과연 실현이 될까 하는 좀 걱정스러움과 이런 것도 좀 있는데 혹시 총장님께서는 좀 덧붙일 말씀 있으신지요? 그 자동차가 기계 산업에서 이제 전자 제품 산업으로 전환되는 그것은 뭐 산업의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앞으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냉장고처럼 자동차가 아마 내연기관이 없어지고 배터리에서 수소차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엄밀히 뭐 수소를
연료를 하는 게 아니고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수소 전기차로 가는 거, 전기차로 가든 수소 전기차로 가든 예.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꿔지기 때문에 아마 기업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학에서도 요즘 뭐 기계공학부에 그러니까 종전의 내연 기반 엔진을 만드는 기계공학부가 앞으로는 뭐 전기, 전자 예. 융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변화는 뭐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문제고, 예. 시장에서는 더 빨리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최근에 군산에 지금 저희 대학하고도 MOU를 모 기업이 연구 체결을 했는데, 그 기업은 특장차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새만금 산업단지에 소형 전기차를 뭐 생산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 예. 이렇게 제안이 왔었습니다. 왔는데 이제 저희하고는 이제 물론 뭐 연구에 관련된 산학협력을 체결을 했는데, 오히려 기업이 더 발빠르게 시장에서는 움직이고 있지 않나. 예. 정부라든가 지자체보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오히려 그런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받아들여서 또 대학과 좀 협력을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 대응을 하는 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뭐 일부에서는 전라북도에 좀 전장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좀 부족하다든지 아직 인프라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제가 좀 여쭤본 것이었고요. GM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 산업 대안으로 이쪽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다 보니까 튀어나온 것이 새만금의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공급한다는 그런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잠깐 좀 아시는 내용이지만 화면으로 좀 잠깐 좀 살펴보고 가죠. 예, 이른바 태양광 그리고 풍력 단지를 계획하는 건설하는 건데요.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 태양광 발전 단지 3기가와트, 또 방조제 바깥쪽에는 1기가와트, 그러니까 다 합쳐서 태양광 풍력을 다 합쳐서 4기가와트 정도 되죠. 이게 새만금 전체 면적의 대략 크게 보면 한 10%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상당히 큰 면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새만금 그 위원회에 계시니까 이영규 위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 도민들이 좀 받아들여야 될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정무부지사로 있을 때 새만금청에서 중국의 CNPB 이사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데 유치해서 MOU를 체결하겠다고 제가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예. 태양광 발전 사업이 지역 경제에 미친 게 뭐가 있느냐? 일자리 창출일 거 뭐가 있느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뭐가 도움이 되느냐? 예. 발전 시설만은 오는 것은 안 된다. 제조 시설하고 같이 오면은 좋다. 그러니까 뭐 제조 시설 같이 오는 걸로 해서 MOU 회의해서 그냥 참여 안 하고 하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제조 시설만 안 하고 지금 발전 시설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새만금의 이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뭐 좀 많이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새만금에 거는 기대가 크고 국가의 미래 전략 산업을 키워왔던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여기다 태양광 깔면은 새만금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예. 그러니까 어쨌든 20년까지, 30년까지 신재생 비율을 20% 공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 그런 조건이 있다. 첫째, 발전 사업만은 안 된다. 예. 올라면은 태양광 관련 모든 제조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태양광 관련 무슨 그 연구 실증 단지라든가 예. 이런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집중화 될 수 있도록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왔을 때 뭐 임대료도 거의 무상으로 주고 이 기업들한테 우선적으로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우선권을 달라. 그래서 3기가 중에 현재 1.5기가는 태양광 입주 기업,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입주했을 때 우선권을 주는 조건으로 1.5기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올 수 집중화시켜서 신재생 에너지, 새만금을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만들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라. 예. 이거 정부가 못 믿겠다. 예.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와서 얘기를 해라. 예. 그래서 대통령이 작년 10월 말에 와서 이제 그 비전 선포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취지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는데 고작 태양광이다 하면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데 어쨌든 태양광뿐만 아니고 관련 기업들이 다 와오고 연구 식단지가 오서 그래서 새만금을 신재생 에너지 글로벌 메카로 만들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예. 일단 믿어보자.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만금위원회에서 이제 태양광 한다고 그럴 때 저도 그렇고 많은 위원들이 새만금의 매립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비싼 땅에다가 태양광에서 무슨 경제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매립한 땅은 안 된다. 예. 수상했다 해라.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번 계획의 한 80% 이상을 수상 태양광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좀 더 앞으로 이제 그 입지를 선정하는 이제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는 일부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쨌든 새만금 개발 계획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이 예, 예, 태양광 예. 사업이. 예, 예. 그래서 태양광 사업에 지장이 안 된다는 범위 내에서 수상 태양광 하는 거, 예. 육지는 최소한 하는 거에 예. 대해서 다시 한번 세부 계획을 짜서 보고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승금 의원도 여기저기 했는데 이게 매입하라고 새만금 개발공사 만들었는데 예. 태양광 한다고 해가지고 매립 늦추는 거 아니냐 예. 걱정하시던데 예.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예. 제가 새만금 위원장을 있는 동안에는 좀 그걸 좀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단순 발전 시설은 안 된다. 제조라든지 연구, 인증 시설이 함께 와야 된다는 조건 하나. 매립된 땅은 안 된다. 수상해다 하라. 이 정도 조건이면 그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 지금 3기가와트 계획이라면 아까 말씀한 대로 9.3%, 10%에 예. 가까운 예. 1,200만 평의 그런 자톤 뭐 수상이 됐든 땅이 됐든 거기에다가 이제 태양광 판넬을 까는 건데 저는 아까 무슨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연구시설, 제조시설 놓으면은 최대한으로도 한 100만 평만 시범적으로 거기서 생산되는 거 연구 개발된 것들 깔아라. 그러면 충분한 거지. 무슨 태양광 판넬을 1,200만 평을 깔겠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새만금을 위한 태양광인지 태양광을 위한 새만금이 되는 건지 이게 아주 본말이 저는 전도될 우리가 아주 크다라는 이야기고 예.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역대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차일피일 미뤄왔어요. 근데 내구 연한이 20년 이상이 되는 새만금 태양광 판넬을 깔게 되면은 수상이라고 하지만은 그 부분의 매립은 확정적으로 20년 이상이 미뤄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지금 28년째 기다려온 도민들 입장에서 적어도 1,200만 평 그 부근이라고 하지만은 예. 20년을 기다려라. 예. 20년 후에는 판넬을 걷어내고 매립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동의할 주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도민들께서.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깔겠다는 게 수상 태양광이에요, 전부 다. 매립 예정지지만 아직 매립이 되지 않고 예. 수상으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좋다 이게 뭐냐면은 새만금에는 지금 당초부터 호수로 계획된 면적이 3,500만 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호수로 예정된 지역에다가 1,200만 평 하지 말고 하려면 원 없이 3배에서 3,500만 평 다 깔으라 이거 예. 수상 태양광을 그렇게 하면서 그것도 뭐 일부 기업들에게 가져가는 건 안 되고 그동안 새만금 사업을 위해서 정말 애걸복걸 해오고 애간장 다 노가난 우리 전북 도민들한테 분양해주자 이게 원하는 도민들한테. 예. 그래서 이걸 왜 태양광을 위한 새만금으로 이게 전락을 시키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고 예. 또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기왕이 수상에다 깔 바에야 그 매립 애정지 수상에다 깔지 말고 당초부터 호수로 계획된 곳에다 깔아라. 새만금호. 예,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정부가 뭐라고 또 답변을 하냐면은 호수로 된 데는 매립토를 갖다가 준설을 해가지고 매립에다 써야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라고 그러는데 곤란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둘러서 준설을 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새만금 태양광 깔아가면은 태양광도 깔 수 있지만은 매립도 속도를 낼 수가 있다. 예. 저는 그래서 얼마든지 대안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자리에는 또 우리 전북 출신이신 새만금 위원장이신 우리 이영규 위원장님께서 자리를 함께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수상 원래 호수로 예정된 예. 그 수상에다가 예. 1,200만 평이 아니라 한 3,000만 평 예. 이상을 까는 그 문제를 저는 얼마든지 추천해드리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문제는 두 분의 생각이 좀 다르다고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뭐 다른 건 아니고요. 기본 생각은 이제 같다고 보고 저도 예. 매립할 땅에다도 하지 말라는 게 제 입장이었습니다. 예.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다만 이제 그 매립
영원 호수 나올 때 준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도 있어서 뭐 그런 얘기는 그냥 길적인 얘기고 예. 어쨌든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매립 빨리 하라고 만들었는데 태양광 사업 하느냐고 매립이 늦어진다는 소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 매립할 땅에 하는 부분을 좀 더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 보고를 하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 주민의 우리 이성명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포션 현재는 3기가 뒤에 300메가와트 한 10%를 줬는데 그 비율을 좀 높이라. 그래서 내부터는 한 3배 한 900메가와트 정도. 그래서 전라북도 관련 기업이나 전라북도 주민들이 참여한 협동조합 형식으로 그게 이제 지분 형식으로 될지 아니면 뭐 그 어떤 펀드 형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율을 높이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 제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게 앞으로 이제 태양광 하려고 하는 데는 서로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사주니까 딱 어느 정도 이익이 보장되니까 서로 막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심사할 때 우선권을 지역업체 그리고 지역기자재 우선 사용 그리고 이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 이 세 기업한테 우선권을 줘라. 심사할 때 가점을 많이 줘서 그런 기업들 우선적으로 해서 진짜 클러스터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지금 세부 계획을 지금 준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거. 지금 새만금에서 시급한 것은 아마 최종적인 계획이 2014년도 아마 토지 이용 계획이 아마 최근 계획일 거예요. 마지막 계획일 거예요. 뭐 그 계획을 놓고 과연 여기에 혹시 수정하거나 변경할 사항이 있겠느냐 따져봐서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빨리 반영을 하고 없으면은 그걸 확정된 계획으로 보고 작년에 이제 새만금 개발공사 만들었잖아요. 매립을 직접 주도해서 가겠다고. 하루빨리 땅 만드는데 주력해야 됩니다. 뭐 자꾸 새만금에다 무슨 태양광을 헌해 만원해가지고 논란 거칠 일 하나도 없어요. 괜히 이거 새만금 사업 저는 방해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논란이. 그러니까 그 기본 계획, 토지 이용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대로 갈 것인지 간다면은 빨리 확정된 상태로 놓고 자튼 외국에서 빚을 좀 얻어다라도 그 빨리 매립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거 매립을 지금 현재 새만금 이게 우리 외지에서 모르는 사람이 새만금 도로로 이렇게 거쳐서 가다 보면은 저 바깥이 새만금 땅이 될 땐지 안에가 새만금 땅이 될 땐지 모를 정도로 다 바다예요 현재 수면이거든요. 그래놓고 무슨 새만금에다가 뭐 국제적인 생산 교역 물류의 중심지 만든다고 맨날 그런 소리만 떠들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선 땅부터 빨리 만드는데 매진하고 전념을 해라.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워낙 그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좀 다른 측면이 좀 있어서요. 다음에 새만금 신공항 얘기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곽변선 총장님 얘기도 잠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군산의 이익과 상당히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었어요. 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 관련해서. 그 신재생 에너지는 저희가 이제 태양광 발전단지에 이어서 이제 해상풍력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안에 이제 발전단지 안에 ESS라고 에너지 저장 장치 이게 한 200메가와트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토론이 나오기 전에 저도 이제 우리 유성엽 의원과 같은 똑같은 의문점을 가지고 왜 국제협력용지 동서축과 남북축 도로의 그 교차점에다가 왜 거기다 패널을 까는가. 저도 이제 그게 사실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일단 그 새만금 국제도시는 2019년 예비 타당성 조사 거쳐서 2020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방금 말씀하신 국제 업무 협력 용지는 그 사각지대랍니다. 그러니까 군산공항과 미군 비행장의 고도 제한, 소음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거기가 매립을 지금 할 수 없는 땅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그 지역에다가 수상 태양광을 깔고 그 다음에 이제 20년 뒤에 매립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지. 그 내부 뭐 용도 변경이 아니다. 이제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뭐 태양광 발전보다는 해상 풍력도 그 1기가와트급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데 해상 풍력도 상당히 그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신재생 에너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대학이 해상 풍력 터빈
실증 사업을 지금 유치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해상풍력과 관련된 R&D와 그 다음에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지금 연구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금년도 이제 본 사업이 발주가 한 450억 정도 발주가 될 건데, 아까 뭐 조선업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의 대체 산업, 일종의 해양 플랜트 사업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좀 앞으로 새만금 예.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긍정적인 측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그 신재생 에너지 알겠습니다. 뭐 세계적인 대세니까요. 알겠습니다. 새만금과 관련해서 또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신공항 문제죠. 예타 관련된 것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뉴스리부터 잠깐 좀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항공오지라는 오명을 벗게 해줄 새만금 신공항. 관건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이른바 예타 면제 여부입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신공항의 예타 면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을 따지자는 기류가 흘러나오고 예타 면제 결정은 해를 넘겼습니다. 분위기는 갑자기 바뀌었고 도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국가 균형발전 기반 구축 사업에 반영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이달 안에 예타 면제 사업들을 발표합니다. 신공항 추진 여부가 판가름 나는 건데 전라북도는 예타 면제 이유와 근거가 충분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미 항공 수요와 그 경제성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새만금이 환황해권 경제의 중심지로서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꼭 필요한 필수 기반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예타 이른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달라는 건데 지금 상공계나 또 종교계까지 나서서 저렇게 뭐 성명서도 내고 하는 거 보면 오히려 좀 더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어떻게 예견하고 저도 뭐 홍남기 지금 기재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예. 예타 면제,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강력하게 뭐 촉구했고 뭐 예타 면제 대상 사업들을 현재 전국적으로 받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저런 문제를 가지고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97년도에 김제공항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가 다 이미 검증이 끝난 사항이고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에서조차도 막 30개 광역 경제권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해서 속도를 내서 추진하겠다라고 그런 사항이고 그런 사항인데 더군다나 군산에 그 새만금 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뭐 폐쇄가 됐고 이어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된 이런 아주 처참한 상황을 보고도 예타 면제를 마치 뭐 이걸 뭐 좀 뭐 해줄까 말까 이렇게 생색을 내는 저는 이런 정부의 태도는 온당치가 못하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또 예타라는 제도도 경제성이 물론 50% 이상을 차지하지만은 지역 균형 발전 또 정책성 항목 등이 평가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런 건 좀 시원시원하게 빨리 대답하고 다른 논쟁거리로 넘어가야지 마치 저거 주고 나면은 전라북도에 엄청난 거 해주었으니까 전라북도 조금 배려해서 좀 빼도 좋겠다 이런 그 어떤 그 생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죠.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이영규 위원장께서는 저건 통과될 것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었죠. 아마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새만금을 우리 여기 전라북도에 있는 사람들 있으니까 좀 얘기를 탁 터놓고 얘기를 하자면 새만금에 국제공항 들어서는 건 전라북도 사람은 다 원하지만 전라북도 아닌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내가 볼 때는 저는 이제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지금 건설부 장관이라든가 뭐 전라북도라든가 정치권, 청와대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지역 사람들이 또 반대하니까 뭐 거기에 이제 기재부라든가 여러 부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또 다른 지역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새만금공항에 불리한 요건들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여러 광역이 겹치는 걸 우선적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긴장하는 건데요. 저는 새만금 공항은 뭐 그런 지역균형 발전 측면보다는 새만금을 이 국가 사업으로 한 의도가 뭐냐? 새만금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하려면 공항이 없이 어떻게 한다는 말, 그 논리하고 2024년 세계 잼볼이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되는데 공항 없이 잼볼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냐. 예. 이건 국토부 장관 약속을 한 거거든요. 유치하면은 공항 그때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국가 측면에서 이 결단을 해야 된다. 지역적인 측면에 자꾸 보지 마라.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는 얘기에 대해서 뭐 내가 볼 때는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이나 뭐 현재 어떤 국토부 장관도 전북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 청와대 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는 어떻게든 해내지 않을까 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관련해서 아마 잘 될 것이다. 또 유성호 의원께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기조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막바지에 거의 이르렀는데요. 혹시 오늘 제가 좀 꺼내지 않았던 것 가운데서 전라북도에서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좀 이끌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면 한 말씀씩 듣고 좀 토론을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새만금 예. 위원장이니까 새만금 예, 얘기 그러시죠. 좀 하기면은 예. 금년도 이제 전라북도 예산이 7조 시대를 열었다. 어쨌든 이건 뭐 저는 전라북도 우리 스스로 좀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물론 전라북도 예산이 7.1% 늘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건 새만금 예산입니다. 새만금 예산이 처음으로 금년도 1조 1,186억, 작년도보다 25% 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특이할 만한 것은 지금 금년도 예산 중에 SOC 예산들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볼까. 근데 새만금 SOC 예산은 작년보다 무려 72%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모든 뭐냐면은 정부가 대선 때는 새만금 공약을 했지만 대구에서는 거의 무시해 버렸는데 현 정부는 아직까지는 새만금 공약에 관한 한 약속한 것들을 지키고 있다. 예. 뭐냐면은 공공주도 매립, 예.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속도감 있게 추진할 때 예산도 많이 늘려주고 있어서, 그래서 현 정부 내에 새만금을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포기가 예.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내년에도 뭐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이 풍성하게 배정된다면 더욱더 가능성이 있어 예, 보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곽병성 총장님, 유성현 의원님 순서로운 얘기를 들으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곽 총장님. 예. 예. 저는 군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보완 발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금년부터 조선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회복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 조선업의 특징상 조선소를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한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현재 군산 조선소의 협력업체 90개 중에 한 20개만 남아 있고 예. 70개가 이제 지역을 떠나거나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예. 당장 이제 내년에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에서 군산조선소에 물량을 배정한다 하더라도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보완책으로 블록 생산이라도 할 수 있도록 좀 그 배정을 하는 것이 좀 우선 순위고요. 예. 전북 정치권이 좀 힘을 합쳐서 예. 좀 그 기업에 요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 GM 문제, 예. GM 군산 자동차 문제는 아까 유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어요. 완전히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엄연히 우리 그 산업은행이 일정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서 이 GM 문제 사태를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문제로서 군산형 일자리는 이 군산의 문제가 아니고 전북형 일자리로 좀 확대를 해서 예. 전라북도 차원에서 이러한 그 노사정의 문제, 어떤 새로운 하나의 그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은 아마 이 전라북도 또 군산에 투자를 할 그런 대기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세 가지 사항 주문해 주셨습니다. 유성엽 의원님. 예. 예, 앞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 사업이 1조 원 이상이 넘어간 것은 그동안 좀 지지분열했던 데서 그래도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 1조를 포함해서 현재 전라북도 국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7.1% 증가한 7조 328억 원입니다. 또 이것이 아마 사상 최대로 뭐 7조 원대를 돌파했다 해서 엄청난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또 일각에서는 이걸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상대적입니다. 예산 확보 성적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국가 예산 전체 증가율이 이번에 9.5%인데 전라북도 국가 예산 증가율이 7.1%라는 것은 전체 예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예. 또 인접 지역인 광주의 국가 예산 증가율은 11.9%. 또 전남의 국가 예산 증가율이
13.5%로 우리 7.1%보다 엄청나게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라북도의 문제가 어렵게 들어가고 뭐 못 사는 거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이게 체념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겨우 7.1% 증가시켜 놓고 예산을 엄청나게 확보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앞으로 전라북도 어떤 발전 도약을 위해서는 버려야 할 자세다. 이 문제는 냉정하게 봐야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국가 예산 사업들 발굴들 좀 더 철저하게 해나가야 되고 또 논리 개발도 좀 철저히 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것이고 또 중앙정부에 거듭 촉구합니다. 중앙정부가 이 나라 전체를 바라보면서 좀 못 사는 지역, 더디게 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는 지역보다 좀 더 배려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일례로 아까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군산 조선소가 폐쇄가 되고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가 되는 이런 상황이면은 전체 국가예산 증가율보다도 전라북도 관련된 국가예산 증가율을 더 높여주는 이런 배려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거론됐던 것들 말고도 우리 전라북도가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들이 여기 국민연금 오니까 우리가 뭐 연금 전문대학교, 연금 전문대학원 대학을 설치하자라고 그러는데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전공대는 아주 속도를 내주면서 보증까지 해주면서 속도를 내주면서 이건 대학도 아니에요. 대학원 대학입니다. 이 연기금 전문대학은. 이런 부분은 아주 밀어버린단 말이죠. 또 오래전부터 우리 전북에서 요구하는 전북과학기술원 쳐다보지도 않아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전남 광주보다도 전북을 더 홀대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알겠습니다. 지역 간 뭐 불균형성 이런 문제를 좀 강조를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GM 사태에 대한 문제, 또 미래 산업 얘기, 또 새만금 얘기 등등 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과 뭐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냐, 혹시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삶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신 분들 좀 더 앞장서서 열정을 다해서 책임 있는 일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순서를 모두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